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3월 1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에 엉뚱생뚱 고비단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전 배팅을 가미한 경마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에서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실전 배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과연 강타와 같이 승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승부 배팅의 필연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서 배팅을 해야 되는지, 지든 이기든 왜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되는지, 또 이 경주가 어느 정도의 적중 확률이 있는지, 또 이 실패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유추된 상황을 고려한 뒤에 내가 배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승부처에서 자, 강력하게 한번 들이대는 자, 그런 배팅의 실전 배팅 경마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끝장 승부 단통을 맞춰드렸죠. 8번 시크릿 한센을 시소하고서 뭐 이렇게, 시크릿 한센이 아니었죠. 그 전주였죠. 어쨌든 이제 지난주 적중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어떤 경주를 적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는 뭐, 1루 7경주 A급 하이라이트 승부의 중배당 적중, 6번 청건을 축으로 놓고, 5번 킬리의 장을 복승 12.7배, 쌍승 22.7배, A급 하이라이트 승부 중배당 적중을 해드렸고, 또 1호제 10경주에서 2차 메인 승부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12번 노이알 지블리에 4번 후리바람, 13번 콩코드2까지 쪼르륵 들어오면서 복승 5.2배, 쌍승 15.4배, 3복승 28.0배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또 1호제 6경주에서 제대로 된 단통 적중이 나왔는데 6번 킹지워리에 3번 썸마스터, 자, 복승 7.3배, 쌍승 27.8배 단통 적중을 해드렸고요. 1호제 9경주에서 스포츠 서울배도 3번 은하철마, 5번 노케킨, 7번 아마존에스 제대로 된 싹쓸이 단통이 나와줬습니다. 부산제 2경주에서도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9번 제너럴과 아들의 축제 단통 적중이었고요. 토요제 3경주에서는 7번 총원장을 자르고 5번 노얄 마티아를 강축으로 놓고 3번 6월드를 때려서 1차 메인 승부 중배당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복승 12.0배, 쌍승 29.8배 1차 메인 승부 중배당 적중. 또 토요제 7경주에는 현장 승부에서 깔끔한 단통 적중을 해드렸는데 2번 진명주전에 5번 스마트파크 복승 6.9배, 쌍승 18.3배 자, 현장 승부 깔끔한 단통 적중이었습니다. 또 토요제 11경주 역시도 끝장 승부 제대로 된 단통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5번 최강자에 4번 개나리, 5번 4번 복승 7.8배, 쌍승 12.7배 끝장 승부 제대로 된 단통 적중이 나와줬던 지난주 강타의 적중 내역이었습니다. 뭐 아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대로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좀 안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좀 고전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주에 이제 더욱더 나은 성적과 더불어 실전 배팅을 가미한 승부처에서의 제대로 된 적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는 이제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조금 지저분해요. 부진만 편성도 많고 또 상위 공경주에서는 또 짧은 거리 1200경주도 있고 또 출조 주수가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도 많기 때문에 후반부 경주는 거의 대상 경주급의 상당한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 경주는 거의 뭐 제대로만 한번 적중이 된다면 완전히 상황이 날 수 있는 그런 토요경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좀 몸을 사리고 중후반부 쪽에서 승부를 기대하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교차는 금요 제주교차도 안정적인 흐름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토요 제주교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 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일본 초원 비바체라는 마필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완전히 너를 띄고 있는 마필이죠. 완전히 그냥 잘 뛰었다 못 뛰었다 너를 띄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장기 유약을 하고 출전을 하냐면 5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2년을 거의 휴양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승부 의지는 아주 탄탄하게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1경주에서는 일본 초음비바체 요 마필의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번 웰빙 조이도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죠. 지난번 경주 때 부진을 해서 그렇지 마필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웰빙 조이는 당연히 이 편성에선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1번 초음이 바체와 2번 웰빙 조이, 이 두를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저는 한 20만원 갖고 한번 짜배기로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단통 10만원 때리고 5만원씩 받치는 전략.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로만 오늘의 운수를 볼 겸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데, 요거 배당으로 달릴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배당으로 달릴 생각인데,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6번 젊은 미소입니다. 젊은 청춘입니다. 야, 강타야, 젊은 청춘을 봐봐. 맨 바닥을 쓸고 다니는데 저 바다에 누워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느린 편성 만나서 6번 젊은 청춘이 선행갑니다. 선행갑니다. 근데 이 6번 젊은 청춘이 느린 편성에 선행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반에 가서는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대반격이 예측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6번 젊은 청춘이 등짝이 김준호인데다가 마필 자체의 능력도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력의 급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차이에서 2%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방송을 하는 거는 혹시나 저보다도 더 능력 분석을 잘하는 팬들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팬들이 요구하는 건, UCC에서 요구하는 건 마번이지 네 유창한 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 쓸데없는 소리야. 마번부터 빨리빨리 얘기하고 뭐를 보는지만 얘기하면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말도 틀리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사람의 팬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뭔가 얻어갈 수가 있고 뭔가 배울 수가 있고 또 어떤 마법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의 당위성과 왜 배팅을 해야 되는지, 이번 승부처에서 배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일치가 돼야만 배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6번 젊은 청춘이 이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리는 마필이야 2번 일출정목과 5번 해리킹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왜? 느린 편성의 얘네들이 지난번에 뚝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연히 팔리는 것도 이 나쁜 현상, 잘못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추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번 젊은 청춘을 때리는 이유는 2번이든 5번이든 근간의 행보 자체가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번 경주 때 기복형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받치기로 돌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6번 젊은 청춘이 이 편성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놓고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다. 자, 그래서 20만원 정도를 짜배기로 배당 승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제 생각이 아니다, 나는 한번 참고 간다 그러면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거니까 요 점을 잘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총 8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선행은 4번 나우카도로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면 의외로 한 바퀴는 돌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의지보다는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다음은 3번 고스트 다운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뭐 능력상 대가리라고 인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8번 동서가득이란 마필인데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 동서가득도 이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요게 이제 나머지 마필들의 기대치는 조금 약하게 보면서 어찌됐든 3번 고스트 다운의 선정 가능성 가장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4번 신호등과 6번 명문대라는 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기본적인 능력상 우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4번 신호등과 6번 명문대 이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 가장 높게 보고 싶다.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상 승부 경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입상마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승부를 포기했습니다. 자, 일단 정계상 6번 목란채라는 마필이 정계상 선행도 가능하고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6번 목란채는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에 이제 단통을 누구로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9번 스타 신비가 가장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6번, 9번 요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모바일 경주입니다. 모바일 경주인데 6번 신의 군대라는 마필이 공백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공백이 있은 가운데서도 나름 선전을 했어요. 물론 우승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우승을 아직 못했죠.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했고 또 지난번에 공백도 있고 자,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는 마필인데만 기본 전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6번 신의 군대가 제일 낫고 여기에 3번 천만금 정도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 의지에 따라서 누가 강력한 승부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왜 그래요? 부진만 편성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편들 간의 일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충만을 누구로 선정을 해서 때리느냐에 따라서 입상권 양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토요제 4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말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느냐 정확한 충마가 누구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6번 창영은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게 됩니다. 매번 경주시 이런 약평성만 출전을 하고 있고 4세에 뭐 아직도 14전을 치르는 동안 입상을 한번 못해본 마필이죠. 2차도 한번 못해본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똥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편성에서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 자, 그래도 어찌됐든 6번 마필만큼은 필히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6번 마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6번 마는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 요번 경주에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충마를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강타는 뭐 미련 없이 강력한 축을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여기는 한 20만원 정도 배팅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세게 까는 경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편성 자체가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마필들이 못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 요소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어찌됐든 아주 세게 때리는 경주보다는 한 20만원 정도를 단통으로 10만원 이렇게 때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는 선두권이 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이번 주말평정이란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배당권 전력은 5번 승일교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승일교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의외로 약간의 배당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러운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 주말평정과 5번 승일교의 선정 가능성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전 5경주입니다. 자,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배팅을 한 5장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선행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9번 필라니케를 필두로 해서 4번 넌 감동이야. 자, 여기에 또 11번 어린 왕자, 또 2번 당찬 모습, 또 여기에 10번 퀸 오브 프리, 6번 베스트 캠프 이런 마필들이 모두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누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라는 쪽에서 선행을 안 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편성 자체도 기복형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성행을 누가 나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종반 뚝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 마필 정도만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지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시 9번 필라니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정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20조가 워낙에 이제 부진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은하천만하는 마필로 지난주 이제 그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먹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9번 필라니케는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가든 선행을 가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필라니케에 대해서는 상당한 뭐라 그럴까 능력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착에서 승부가 걸린 마필이 2두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입상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마필들이 전혀 안 팔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팔린다면 더욱더 배팅의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아주 강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이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메인 승부처는 필연적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는 말이 2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알면은 우리는 내용도 알고 하는 배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여기다 강타가 누구예요? 마필 능력 분석의 제1인자이기 때문에 내용과 정보 여기에 마필 분석이 총망라된 1차 메인 승부처 총 10장을 한번 멋지게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딱 3마리를 갖고 승부를 던져볼 생각이에요. 이 편성은 어차피 2번 경마지청이 선행을 가든 아니면 3번
태음산성이 선행을 가던 간에 근간에 그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두 마필이 끝까지 뻗팅기는 그림은 힘들다는 견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중반 무빙이 가능한 마필들과 중반 뚝심이 강한 마필들이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입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 막판에 어떤 말들이 날라들어올 수 있는지, 예를 들면 1번 녹색비호와 지금 5번 전력향상이 2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두 중에서 어느 마필이 강력하게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능력만 놓고 보면 아주 미세한 능력이지만 5번 전력향상이 조금 더 능력은 낮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보는 견제에선 1번 녹색비호가 승부를 한다면 승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정면 승부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번 경기는 터질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앞선이 무너지면서 종반 뚝심마들이 그냥 날라들어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안 되는 마필도 없고 되는 마필도 없는 상당히 난타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본 녹색 비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필히 배팅권엔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본 녹색 비호 역시도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본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일본 녹색 비호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6경주. 자, 이번 경기는 6번 썬프레시가 그래도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간의 행보가 가장 좋죠. 그런데 상태는 아주 베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에 약한 표덕을 만났기 때문에 이 표덕에서 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6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갈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누가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3번 에이스 세븐도 굉장히 좋습니다. 3번 에이스 세븐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오히려 6번보다는 3번 에이스 세븐은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도, 자, 이 얀이라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에서 3척을 왔지만 직전 승급전에서도 사실상 능력을 끌어낸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문세훈 기도를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다면 승부 의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번 에이스 세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싶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절대적으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3번 에이스 세븐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6경주입니다. 오늘 제주경만은 여기다 이제 다 박습니다. 10장 정도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를 갖고. 야,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믿고 때리는 경기로 딱 3마리를 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번 15상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사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3착을 차지했을 때 오히려 직전 경주보다도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 자체는 4번 신우상이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조건 입상, 능력상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이즈상으로 마필이 있고 또 인기마 중에서 한두가 이미 출전도 하기 전에 상태가 별로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도 잘릴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훈련시 상태 베스트이고 무조건 승부 의지도 만땅으로 걸려있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마리만 때리면 되고 인기만 하나 자르면은 그야말로 배당의 환수가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경주 이제 당일 10장의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사실 오전장에서 이겼으면 이긴 장은 여기다 다 박아버릴 거예요. 배당?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긴 장은 다 박아버리고 이기면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이긴 자금을 떠나서도 굉장히 세게 그런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제주교차 6경주 메인 승부처는 그야말로 다 박아! 자, 한번 때려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추세가 내용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럼 반대로 저는 어떻게 하냐. 내용을 알아도 겐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필의 능력 분석도 모르면서 뭐, 내용만 하면 뭐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구종을 다 때리고도 그냥 어쩔 때는 그냥 그 간단한 말 하나 알아도 정구멍을 다 때려가지고 그냥 수억의 그냥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럼 먹어도 또 큰 안수를 못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배팅을 해주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하는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경주도 한 이긴 자금의 5장 정도는 배팅을 들어간다. 아니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장에 2장밖에 안 때렸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1차 메인과 제주 메인에서는 승부를 한번 본 거고 요것도 이제 한 3장만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장만 때리는데 일단 1번 오제의 명답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2%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편성에 한해서는 저는 1번 오제의 명답은 굉장히 세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1번 오제의 명답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후창마도 가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인기마들을 불안한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숨어있는 마필이 딱 한주가 있어요. 그 마필에다가 2장을 때릴 겁니다. 그리고 인기마 2두를 5만원씩 받치고 갈 거예요. 그래서 3장의 배팅이 들어가는 경주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 2두 하나는 무조건 가고 또 하나는 이 마필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다. 자, 그런데 전혀 안 팔리는 복병권 전략입니다. 바로 그 마필을 우리는 단통으로 때리고 가는 말 2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필들만 받친다면 정확한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구정이 없다. 그래서 토요일 7경주도 배팅 경주로 해서 강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팔리기는 1번 진치와 2번 무병장수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인데 저는 이들 마필들을 가감하게 뒤로 돌리고 자, 4번 명마탄생과 5번 이쁜이를 강하게 완트를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번 진치와 2번 무병장수는 1번 진치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급하강된 2번 무병장수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이 사이즈상으로는 6금이지만 워낙에 지난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반몰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이 2마리를 오히려 세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입니다. 4번 동천 꿈나무라는 나름 걸출한 충막감의 마필이 버티고 있다. 사실 이번 경주에서 누가 팔릴지는 모르지만 4번 동천 꿈나무에 딱 단통을 때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9번 장상파워도 좋아요. 그간 2번의 경주에서 계속 우승을 차지했는 마필인데 요 마필보다 더 좋은 마필이 1토가 있어요. 그래서 4번, 9번 요 막권 하나 받치고 가고 제대로 된 단통 하나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여기에 한 10장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경주가 중메인이고 11경주가 끝장인데 3개 경주를 스트레이트로 때릴 거예요. 자, 팔리는 마피는 4번 프리티보이가 팔릴 거고 8번 검령이 팔릴 거고 12번 마중거리 팔립니다. 왜 다 가르쳐줬네? 그럼 얘네들끼리 동반 입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반 입상을 하면 10장을 국 끓여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들 마필들의 입상 가능성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수가 나온다면 5만원씩이나 뭐 이렇게 번정 카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생각 없어요. 그냥 10장이 싹 죽는 한 100만원 죽는 난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박을 거예요. 왜? 강력한 대가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필이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 패턴이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올라온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금강산 한번 가보고 죽자. 자, 뭔가 한번 해보고 죽자. 대박이냐 쪽박이냐? 쪽박은 아니잖아. 어쨌든 앞에서 맞힐 거니까. 쪽박은 아니니까 10장 국 끓여 먹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리는 말이 있다면 그 마피를 놓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 가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번 마중물이라든지 이런 마피는 좋다니까.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보병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거야. 그럼 알고 때리지 모르고 때리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면 제 운명이야. 대끼리가 들어와서 틀리는 것도 운명이라고.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그게 전봇대이던 그게 뭐 큰 고목나무든 간에 그냥 아니면 맨땅이든 간에 한번 헤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냥 이슬비에 옷 젖으면서 갈 때는 어디밖에 있냐. 영동대교 물길을 보면서 다이빙을 생각해.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냥 빠져 자식아. 뭔 때가 아니야.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이빙 해버려. 넌 죽은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배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얼마나 이겼던 간에 여기도 한 5장은 배팅을 해보고 싶네요.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전 5장을 배팅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 졌으면 여기서 이제 맨진 까면 되는 거야. 일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난 체중 때문에 못 온 것인지 또 이번에도 또 56.5kg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마를 치고는 상당히 마체가 450다마 정도 되는 마체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56.5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 아름다운 동행은 정말 센 말인데 마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페이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뿐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서는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갑니다. 하지만 얘를 단통으로 때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고 하지만 일부 아름다움이 꼭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번 10경주를 배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마필의 상태가 워낙에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마방에서의 기대치 굉장히 높습니다. 가는 조예요. 가는 조에 있는 마필들 일도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어떻게 한다? 때린다. 그러면 우리는 후창만 3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야. 강약 조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경주. 그 중에 일부 아름다운 동행은 받치기든 뭐든 충만은 아니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장 배팅을 요하는 준메인 승부처. 자, 멋지게 가는 말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끝장 승부처입니다. 3장 깝니다. 3장. 마지막이니까 무리를 할 것도 없고 무진장 어려워요. 야, 이렇게 어려운 경주 처음 봤어요. 2등급에 1200경주야. 선행만 드글드글해. 다음에 선행경은 뭐 그냥 나갔다면 뒤져버리겠네. 휩싸여가지고 스피드를 줄일 수도 없고 환장하네. 환장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선행마들이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디서 부러지느냐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지랄 발광을 하고 막 무빙마가 생겨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1년로 해가지고 똥말이지만 직선까지 와서 퍼질 것이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선행만이면 2군 선행, 2등급 선행만 하면 당연히 직선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누구야? 그거 와우캣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직선까지는 올 거 아니냐, 와우캣 같은 마필들이 일단 직선까지 달려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다른 말들은 1200 아니냐 이거지. 얘네들도 빠른 거야. 완급 조절을 하냐고 빨리 안 다녔을 뿐이지 1200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3번이 9번 같은 게 직선까지도 못 오고 용코나에서 그냥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성립이 되느냐인데, 어쨌든 저는 10번 마이너스 로드라든지 13번 영광의 근원이라든지 이런 마필도 상당히 좋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바닥에다 깔고 갑니다. 그렇지만 충만한 딱한두가 있어요. 그 마필이 되든 안 되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마필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1200일에도 선취입이 자유롭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승부처럼 멋지게 유정의 눈을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배팅 가이드와 강타의 그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 토요경마에서도 멋진 대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